오늘 S&P 글로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S&P는 무디스, 피치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거든요.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일이고 두 번째가 시장 정보인데 기업 및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지수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인데요. 미국 시장 하면 대표적인 지수인 S&P 500과 다우 지수를 이 S&P 글로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. 만약에 이 지수를 기반으로 ETF를 만들고 싶다면 S&P 글로벌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. 네 번째가 이제 원자재 분석인데 이 원자재는 광물이나 곡물, 석유 같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다양한 상품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매출 구성으로 보자면요. 신용평가와 시장 정보 부분에서 약 30%씩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원자재 분석과 지수 부분에서 20%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신용평가와 지수 부분에서 요즘 고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갑자기 S&P 글로벌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. 고점 대비 10%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현재 RSI 지수 31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120일 이동평균선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하락한 건 아니지만 모아갈 수 있는 구간까지는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S&P 글로벌은 배당 성장주 중에 하나인데요. 현재 배당률이 0.76%로 4년 평균인 0.83%보다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입니다. 기본적으로 배당률 자체가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니에요. 1%를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죠. 그만큼 주가 상승이 가파른 종목이라는 얘기인데요. 배당 성장률 측면에서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. 최근 2년 동안에는 배당 성장률이 7%, 8%로 조금 낮았지만 그 이전에 보면은 배당률이 10%, 20%대를 기록하면서 꽤 높은 걸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연평균 배당 성장률을 보시면은 3년 평균은 6.8%인데 5년 평균은 10.43%, 10년 평균은 11.89%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2012년에 배당이 크게 들어왔다가 2013년에 마이너스 68%를 기록한 거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배당 삭감이 아니고 2012년에 기타 배당 2.5달러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배당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. 실제적으로는 배당이 0.1달러 상승했습니다. S&P 글로벌은 50년째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50년 내내 배당 성장을 하고 있는 배당 왕족주인데요. 배당 성향 자체는 20%대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배당률도 1%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.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배당을 늘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. 최근 몇 년 사이에 배당 성장률을 조금 감소를 했지만 매출 측면에서는 나쁘지가 않았거든요. 10년 평균으로는 10%가 성장했는데 5년 평균으로는 16%, 3년 평균으로는 19%로 성장하면서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매출이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최근으로 올수록 성장률이 조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성장률 역시 약간 감소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과거 성과를 보자면요.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프라이스 리턴이나 토탈 리턴이 모두 S&P 500을 크게 웃도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. 2배 이상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5년으로 보면은 S&P 500이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 5년의 성과보다 그 이전의 5년의 성과가 훨씬 좋았다는 얘기가 되겠죠. 3년으로 보면은 더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데요. S&P 500보다 훨씬 낮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또 특이하게도 최근 1년 동안에는 S&P 500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게 S&P 글로벌이 상장한 이후에 토탈 리턴을 나타내고 있는 차트이거든요. 일단 기본적으로 S&P 500은 연평균 11% 정도 성장을 했고 S&P 글로벌은 14% 성장하면서 전체 수익률로 봤을 때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 그럼 항상 S&P 글로벌이 S&P 500보다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.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낮은 구간에 있을 때가 꽤 많이 있었죠.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S&P 글로벌이 조금 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최근 5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토탈 리턴 차트인데요. 그 이전 5년 동안에는 S&P 글로벌이 더 좋은 성과를 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보시면은 S&P 글로벌이 초기에는 S&P 500보다 좀 더 높은 성과를 보였지만 2022년 하락장이 온 이후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겪고 있습니다. 거의 비슷한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. 최근에는. 이렇게 된 종목들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?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S&P 500보다는 무조건 토탈 리턴 측면에서 높은 수익을 기록해야 됩니다. 벤치마크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S&P 500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굳이 개별주에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. 그런데 S&P 글로벌의 과거 성과나 사업 구조나 성장률을 봤을 때 최근 3년 동안에는 S&P 500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또 S&P 500을 아웃퍼폼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. 이렇게 S&P 500과 S&P 글로벌이 비슷하게 가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. 지금 현재는 S&P 글로벌이 S&P 500보다 더 많이 하락한 상태죠. RSI 과매도권에 들어왔으니까요. 이럴 때는 S&P 글로벌을 매수를 하고 반대로 S&P 500이 더 많이 하락했을 때는 S&P 500을 매수하는 식으로 어차피 두 개가 비슷하게 우상향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더 싼 가격에 있는 거를 매수하게 된다면 평단가를 좀 더 낮추게 싸게 살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. 거기다가 차후 S&P 글로벌이 상황이 바뀌어서 S&P 500을 추월하는 아웃퍼폼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기대한 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죠.